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3일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 및 비중 조절, 대응 전략 관련된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반영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내일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바닥권에서 충분히 시그널 플레이 하면서 리바운딩 올라오면서 그때 또 우리가 또 빌빌하는 종목들 슬슬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20, 뭐 15% 이렇게 정도 내려와 있던 걸 가지고 지금 정리해야 됩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도 없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은 항상 리바운딩 올라올 때, 그러니까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항상 보면 양봉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리고 있을 때 매도 치는 것도요, 이미 손절 타임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어떻게 보면 미스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리바운딩 올라오게 되면 그럼 뭐 마이너스 7, 8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또 올라오면 또 올라오는 대로 또 정리를 또 안 해요. 자, 그런 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은 조금 시간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수익이 날 수 있고 메이킹을 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장기 포트폴리오 가고 있는 것들, 저는 LG전자나 GS리테일을 자주 이야기 드리진 않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 저주 구간은 낮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간다. 또 비중을 많이 가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적당하게 뭐 수익 거래 개념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섞지 않은 것들은 조금 너무 민감하게 이건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나름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가는 거 1년에 한 번 수익 나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중장기 포트폴리오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도요, 제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봄에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하반기 가면 주가가 5만 원 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3개월 동안은 주가가 빌빌했거든. 오히려 2만 5천 원에 매수했는데 2만 2천 원, 3천 원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제발 그러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때가 되면 대부분의 주가는 자기의 본연의 가치, 본연의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온다는 생각은 좀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 드리고도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메리톡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길면 또 재미도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스타트 잘 끊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매수 못하신 분도 계시긴 할 거야. 그런데 항상 보면 어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 뭐 하방으로 매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비중은 잡고 가야지. 뭐 30% 잡든 25% 잡든 잡고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이거 비중 확대해야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비중 확대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윗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윗단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나 수급 현황 확인하고 나서 비중 확대 진행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과정은 여기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만 원대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비중 조금 더 올리실 분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비중 올릴 때 내가 30% 보유하고 있는데 뭐 비중을 갖다 갑자기 뭐 더블 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10% 정도씩 올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 지금 10% 이상의 수익권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비중 확대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익률이 13%, 14% 정도 갔을 때 여러분 여기서 비중 확대 해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비중 확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커버링 레이트가 좁아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권이요. 10%, 13% 가던 걸 10% 수익으로 낮췄잖아요. 그러면 시그널 플레이를 그다음부터는 해 나가시면서 드리블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메디톡스하고 또 제가 어떤 경우는 제가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오프라인 미팅에서도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무너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신 분이 계실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음부터는 뭐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 확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신 분들, 뭐 자기 비중에 70%, 80%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셀프 처리 하셔야지. 그것까지 제가 AS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못 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시그널 플레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드 시그널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서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야죠. 100% 예를 들면 의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뭐 제가 무슨 학원 강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이건 실전이거든요. 학원 강사는 실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얘기해도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전을 하기 때문에 멋있고 확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블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대부분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내수 거래이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보통 보면 배에 대해서 엔진을 교체하는 작업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형화된 엔진을 갖다가 신형 엔진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업사이드 보고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를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왔는데 좀 지루한 맛이 있다 하더라도 승부수는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드리블을 가고 있다는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땐 이 거지 같은 장세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줬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점수를 좀 높게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의견을 고의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현금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좀 챙겨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다른 곳에 워낙 많이 데미지를 입었으면 분명히 현금화 시켜서 그것들을 커버링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정리했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건 자기의 비중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 나는 곳에서 정리해야지. 그럼 수익 안 나는 곳에서 정리해가지고 커버링 들어갑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익이 안 나는 걸 손절해가지고 다시 커버링을 한다는 건 최악의 경우에 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돌파 구간이 나올 때 비중 확대할 생각이거든요. 여기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중을 한 20% 정도 확대하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하는 구간이 나타나는 구간이 뭡니까? 수익률이 15% 이상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5% 이상 구간 올라갔을 때 한 20% 정도 올리게 되면 수익률은 10% 이상에서 계속 커버링 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상당히 좀 친절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고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리뷰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으니까 여러분 그 점은 참조해 주시고, 자, 한중 NCS 같은 경우 우리가 이 구간에 매수를 했습니다. 평단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ESS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에서는 뭐 가정용 ESS도 상당히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 가정용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직접 쓰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로컬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마을 단위 분위기가 상당히 강해요. 마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타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기서 공동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거.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을 사더라도 꾸준하게 지역에서 뭡니까 공동개발비 이런 것들 갖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 플러스 알파가 또 지역의 또 관리비, 발전기금 뭐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엉뚱하게 가져와서 우리나라 시골 같은 데서 보면 지역 발전기금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땐 좀 그거는 우리나라 청서에는 맞지 않는 것이긴 한데 제가 좀 딴 데로 흐르긴 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늘도 뭐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굳이 커버링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홀드하면서 상황 지켜보면서 가시죠. 경쟁력 있는,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가격 경쟁력입니다. 자,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수를 하고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면 시간을 두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봐주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최근에 LG엔솔이라든지 뭐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수주가 ESS 관련된 수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뉴스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도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면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된 매출 이런 쪽보다는 전장 관련, ESS 관련된 부분 이쪽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좀 메꾸고 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낼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삼성 SDI와 거래하는 한중 NCS 순행식 냉각 처리 장치 이 부분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물론 AI 데이터 센터 이쪽 관련된 부분에 조금 노이즈가 지금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향후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대로 필요한 거고요.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뭡니까? 로컬 지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든요. 좀 작은 단위의 규모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요즘 뭐 이미지 생성기요, AI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S 저장 장치는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그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백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력도 백업 중에 하나거든요. 반드시 갖춰야 되는 필수 요소라는 것들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이거 비중 아마 여러분들 얼마 가져가셨는지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는 제가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25,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단 조절을 할 거예요. 비중 확대 준비 중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건 내일 정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정치적 상황이 해소가 되면 그때 저는 시그널 보고 매수를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브레이크 타임 갖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다 정신이 없고요. 좀 의기가 좀 뭐랄까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보면 선반영 많이 돼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더 추가적인 하락 부분 많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코스피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BER이나 PBR 다 계산해 보면 뭐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BI 첨단 소재 이야기 드려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폰 성수기가 도래합니까? 스마트폰은 보통 언제부터 나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가장 빨리 나오는 것들이 보통 중국향이 5월달 정도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후로 국산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도 보면 5, 6, 뭐 7, 이 정도 구간에서 보통 매출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막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 시간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BI 필름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는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 BI 첨단 소재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 아무리 뭐 구리구리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그 애플은 아마 타격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생산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제가 볼 땐 실적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 여기가 54,700원 이 라인인데요. 좀 별로 많이 조정 안 받았죠? 예,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수익률로 따지지 마시고 딱 보면 그림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정은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 구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양봉 들어온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평단 조절을 합니까? 안 하죠. 다음번 거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정도 중에서 비중 조절 확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 비중 많이 안 들어가셨으면 틀림없어요. 분명히 30% 언더이면 맞죠? 제가 앞으로는 보통 30%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어떤 종목은 매수를 안 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매수해서 평단 얼마까지 낮출 것 같으세요? 제가 또 얘기 드려볼게요. 좀 더 낮춰져서 뭐 예를 들면 42,000원, 44,000원 간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계산해보면 제일 편하겠죠? 비중 확대하게 되면 자, 54에서 44, 딱 절반 떨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6,350원 이 정도 떨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48,000원 지금 현재 주가 정도까지 온다라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여러분 낮은 구간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은 여기 저점이 어디입니까? 예, 이게 직전 최저점이에요. 전고점은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여러분들 충분히 타겟팅해서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 원래 목표가도 64,500원 이 정도 수준 보고선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짧게 치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눌렸으니까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바로 커버링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엄청나게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주식 가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재테크 라이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머니큐어 뉴스가 추구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가끔가다 이런 것도 경험을 해야지. 그래서 다음부터 하나씩 쌓여나가는 좋은 경험이다. 그러니까 좀 댓글도 많이 좀 달고 그러세요.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마시고 댓글도 달아도 자기 종목 가진 것만 자꾸 물어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어보는 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래도 좀 즐거운 생활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HVM 저는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높은 구간 들어간 거 아니거든. 올해 들어 직전으로 보면 가격 경쟁 이 하단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그냥 가격 경쟁력을 가진 자리예요.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바람이 불어 그러면 얘는 올라갈 거예요. 얘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내용들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첨단 소재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하락을 했죠. 이게 좀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는 괜찮다. 이것도 비중이 전 높지 않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좀 기다려 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일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보다는 전 내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건 일단 알겠다 이거야. 그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타격이고 내일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눌리냐 안 눌리냐 이거죠. 내일 양봉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일 정도쯤에 평단 조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 분야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 그죠? 정치적인 거 부분도 있고요. 물론 해외에서 스페이스X 잘 나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일론 머스크 이쪽 관련된 부분이 뉴스가 잘 안 들죠. 테슬라가 하도 지금 죽쓰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전지도 너무 쫄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죠? 75,500원, 요 구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 뭘만 눌렸다고 그러십니까? 그쵸? 여기서는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몰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아는 거야.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가봤자, 이게 훼손될 것도 별로 없어.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단 조절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서둘러서 조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20%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 갖고선 바로 하루아침에 승부 내려고 하는 거라 이게 급등주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제게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자동차 관련주에서 이제 괜찮아라는 시그널 사실 이미 분석이 끝난 뉴스 기사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거 분석을 다 해보면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나 한 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상당히 크게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성수기가 미국의 자동차 성수기는 언제요? 5, 6, 7월 이렇게 가잖아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기본적인 뭡니까? 리바운딩은 저는 나온다라고 봅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좀 그렇죠. 그래서 전고점이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10만 원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물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본더라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만들어냅니다. 높이 보지 마세요. 우리는 스윙 거래하는 사람들이니까. SRS랩은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종목, 자율주행 관련된 게 글쎄요, 로봇 자율주행부터 해서 자동차 자율주행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일단 하락 조금 들어오고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때 매크로 때문에 해석했으니까 바운딩 커버리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실적으로 가고 분위기로 가는 이런 이야기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구간을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SOS랩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크게 우리가 타격을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죠. 워낙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 어디서 이렇게 튀었겠지. 그러나 좀 눌리니까 항상 여력을 생각해 두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평단 조절해주는 쪽으로. 그리고 이평선으로 봐더라도 충분히 낮은 구간까지 왔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 생각하고 현대차하고 협업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버리지 않죠. 평단 조절할 겁니다. 그리고 10,000원 밑으로 또 내려왔잖아. 얼마나 또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왔습니까? 뭐 사실 좋은 거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또 잡아줄 수 있는 내용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에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에서 막 엄청나게 이제 쉽게 말해 지금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거기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그 부속이 뭐 라이다 뭐 이런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율주행이 꼭 들어가는 게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전장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전장용 MLC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MLCC 하면은 일본의 무라타,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한국에는 사마콘덴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중국에 지금 BYD 향 가고 있는 아모텍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모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하반기 흑자 전환합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서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우리 그런 회사 거래하지 맙시다. 물론 스몰캡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수익률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지만 지금 삼성전기가 주가가 오늘 조정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거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얘기하다 보면 삼성전기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높을 때 거래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상당히 낮은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제가 금요일 날 다시 리포트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이 이 모양이니까 급한 거 우선 해야겠죠. 그리고 삼성전기 공략하는 것이 급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 이야기 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쪽에 관련된 이제 삼성전기 쪽에 쭉 치고 올라가서 자율주행 전장 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중국이 열심히 또 경쟁해주면 이쪽 분야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평단 조절해주면 뭐 제가 볼 땐 50%까지 비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00원 초반대까지 평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SKC 유리기판 관련된 분 4월 16일 날 학회에 있다고 제가 분명 세미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쯤 되면 리바운딩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때 이렇게 시간에 이제 애프터 거래 마켓, 프리마켓 뭐 이런 데서 주가가 눌릴 때 이런 정도면 매수해줘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내려올 대로 다 내려왔고 이런 거 우리 다 스킵했잖아.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하단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양봉 보는 것들은 매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중 확대할래요. 비중 60%까지 올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구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현재 주가 10만원, 122,200원 절반이면 그죠? 11,000원 정도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111,10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2레벨이잖아요. 여기 2레벨로 오게 되는데 이러면 뭐 크게 부담 없죠? 예, 그러면 충분히 또 그래서 아무 때나 막 물타잖아요. 그럼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좀 제가 다 또 커버링 할 것들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9만원에 물 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 9만원이란 근거는 없습니다. 뭘 보시라고요? 시그널. 뭘 보셔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 이거 양봉, 이렇게, 이런 거 나올 때까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꾸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냐라고 하는데, 수급 돌아가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날 상황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날 수급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평단 조절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9만원에 들어오면 더더욱이나 매력적으로 우리가 낮출 수가 있는 건 더더욱 땡큐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뭐 10만원 초반대까지 우리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땡큐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담이 시간이 좀 돼서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 분할 매수 이게 지금 이게 비중 30%짜리잖아요. 그리고 30%를 추가할 때 이때가 가장 평단을 많이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물타기는 처음에 평단 조절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게 수학이잖아. 수학 아니고 산수겠죠. 예, 그게 산수입니다. 어쨌든 산수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하나라에서 또 당신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그죠?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산수는 해야죠. 그래서 9만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대가 적정하겠죠. 맞겠죠. 그러나 시그널 들어오는 그날
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16일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 정도쯤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공략을 해줘서 커버링 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나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길게 본다고 하면 당연히 때가 되면 올라가죠. 이거는 3분기, 4분기 가면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유리기판 이거 안 할 겁니까? 네, 합니다.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분명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또 어차피 그런 시대로 가겠죠, 언젠가는. 자, 오늘도 조금 길긴 했는데 시간 가지고 설명드린 이유는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다 다가왔어요. 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일은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종목하고요. 삼성전기 관련된 부분들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